자, 여야 잠룡들의 명운도 21대 총선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겠죠. 차기 주자군은 물론이고 직접 선거에 나서지 않는 안철수 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같이 거물급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총선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차기 구도가 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를 통해서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선거운동 첫날 대선과 관련된 발언이 우연히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작정하고 얘기한 듯 하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있죠. 결국에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선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본인 입으로 직접 또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부경 민주당 의원인데 항상 이제 잠룡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셨던 분인데 5선에 지금 대구 수성갑에 도전하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의원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붙었는데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여하튼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구도에서 여론몰이에 조금 나서고 싶으셨는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금 민주당이 약세라는 것을 인식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 확실히 개혁하는 길 가겠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본인은 대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먼저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 이기면 나도 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든다. 영상에 따라서 이제 김부겸 후보와 조영 후보가 같이 어깨도 나란히 하고 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승패를 놓고서는 팽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첫날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네, 사실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장관 그만두고 둘 때부터 대권 선언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다만 이제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 총선에서 굳이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저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요. 지금 대구에서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어떤 그 반전의 모멘텀 이런 거를 찾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궁여지책이고 또 이번 대선에 지금은 다 대선 그러면은 종로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 TK에서 이번에 그것도 대구에서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 이러면은 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는 이렇게 거예요. 되면은 예. 진짜 확실하게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교로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만드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과연 대구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큰 사람, 큰 일꾼, 우리 고향에서도 이런 사람 하나 만들어야지 이게 얼마만큼 먹힐지 이게 이제 이번 대선의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주호영 후보도 그럼 나도 그럼 대선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지역구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부겸 후보가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구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범여권에서는 단연 이낙연 전 총리, 현재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종로 후보 이재명 지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14.8까지 그리고 언급했던 김부겸 후보가 4.2, 심상정, 박원순 큰 차이 없이 2, 3, 4위군에 있고 범야권에서는 황교안 현 대표가 계속해서 야권에서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가 이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24.2,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표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여권에서는 24.4 정도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데 무당층이 범야권에서는 40일이나 됩니다. 그 얘기는 범야권의 지금 1위 주자가 황교안 대표이긴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고 확실한 후보군으로 점찍지 못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유동층이 41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왜 뜬금없이 총선 전국에 무슨 대선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고 예.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선거 정치는 대선 국면으로 바로 가거든요. 예. 또 하나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투표를 할 때 많은 국민들은 대선 주자들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각 정당에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여권에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나 또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왜냐하면은 범여권 안에서 이재명 지사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거기다가 젊은 층의 인기를 또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낙연 전 총리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주자일 것 같고, 또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지사직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얘기하면은 볼만한 그런 당내 경선이 될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호재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상당히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범야권인데, 야권은 지금 황교안 후보가 이기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중도 아직까지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한 층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황교안 가지고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확실히 황교안 후보로 된다고 얘기하면 이미 결심을 했죠. 예. 근데 결심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이번에 분명히 야권이 후보가 대통령 돼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할까? 황교안 아닌 것 같은데, 뭐 안철수? 그것도 아닌데, 유승민 더도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 얘기를 보면은 아마 지금 이번 총선이 끝나고 다음에 적어도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는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상당히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역동적인 그런 예. 대선 주자들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제3의 인물이 튀어나와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